캐릭터 이름이 막 제목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메르소 하면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 막 그런 거. 그리고 보바리, 그러면 되게 약간 판타지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약간 그런 여성상에서 보바리즘 막 이런 말도 생길 정도로. 그리고 조르바 하면 자유. 전 조르바 되게 좋아하는데 조르바 읽고 나서 조르바의 말투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혼자서 막 두목 이렇게 막 내뱉을 정도로 그려졌는데, 다른 책에서는 두목이 아니라 이제 보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스는 또 느낌이 너무 다른데?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성에서는 이 조르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드라마나 이런 소설 같은 데서 자유로운 영혼의 캐릭터한테 별명을 막 조르바라고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르바 작품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려지는 거죠. 캐릭터성을. 야, 제 별명이 여자 조르바야. 아, 조르바라고 바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통된 이미지 때문에 별명을 짓고 하는 거죠. 모르는 분은 조르바가 뭐야 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개츠비, 또 개츠비에 대한 뭐 열망, 열정, 막 뭔가 약간 껍데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인물의 매력.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캐릭터가 맛깔났을 때 그 작품에 몰입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물상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제가 그 인물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첫 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했냐면, 제가 인물도 인물이고 독서 모임도 오래 하고 그 사람들도 좀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캐릭터는 이 작품의 이 주인공이랑 비슷한데 막 제가 별명도 지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끼리 이렇게 가상 토론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데미안이 사회를 보고 보발이랑 개츠비랑 메르소랑 조르바가 서로 토론하는 그런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신나가지고 썼는데 출판사에서 뭐 보발이 개츠비 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안 읽은 사람도 많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황진이, 뭐 흥선대원군, 홍길동, 병강세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원래 캐릭터상에서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 조르바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메르소는 이렇게 반응할 걸, 아니야 개츠비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보발은 이거 엄청 싫어하겠는데, 이게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캐릭터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서 문학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플롯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야기,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에서 보면 스토리텔링에서 우리가 뭐 뻔한 클리셰다, 뭐 아까도 이제 결말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20가지 플롯 안에서 많이 맴돕니다. 이거 조금씩 변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었다가 뭐 이제 영웅이 되는 뭐 일대기, 뭐 가족의 복수를 위해 떠났는데 또 반전이 있고, 약간 스타워즈 같은 느낌. 그리고 억울에 갇혔다가 탈출 시도하고 갑자기 변신하게 되고 뭔가 하게 되고, 지금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건 뭐 시간 여행 하는 거,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회귀물, 그리고 세상이 뭔가 게임처럼 돌아가는 거, 이런 그러니까 장르적 특징과 함께 플롯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익숙해지시면 다음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드라마 좋아하셔서 드라마 플롯들에 어느 정도 꿰고 있으시니까, 야 쟤랑 사귀겠네, 제 아빠가 제일걸, 막 이런 것들을 맞추세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플롯의 이제 나름 전형성 내에서 그런 추측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장르를 계속 보시다 보면, SF나 뭐 추리소설 같은 식으로 비슷한 장르를 계속 보시다 보면 장르끼리의 특징 겹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기본 플롯, 이 사건을 어떻게 흘러나가는 그것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 틀도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중에서 제가 특이한
형식의 작품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금 약간 절판돼가지고 읽기 쉽지 않으신데,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목차가 서론, 본론인데, 서론이 487페이지고 본론은 한 20페이지,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특징을 보고 나서 보면, 여기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내 이혼이 약간 가족이서 아이를 하나만 가져야 되는 정책이 있을 때, 중국은 조금 자기 말 안 들으면 되게 심각하게 처벌하니까, 두 번째 아이가 생겼을 때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해가지고 가상 이혼을 합니다. 근데 가상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또 다른 살림 차려요. 그 여자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도 벌 받을 테니까 우리 이혼은 가짜 이혼이야, 저 남자도 나도 다 남편 다 벌 줘 라고 해서 막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 고소를 합니다. 고소녀 동네부터 아주 높은 데까지 차근차근히 다 고소를 해나가요. 그 내용을 387회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마지막 본론 부분에서는 이 여주인공의 고소 때문에 나름 직장을 잃은 이제 공무원 이야기가 나와요. 사유민이라는 공무원이 이 리설련이라는 여자 주인공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결국 일을 그만뒀는데, 평소에 일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여자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삶이 더 평탄해졌어요. 여자에 대해서 막 나를 고소해서 내가 억울하게 잘리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만한데? 이라고 해서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형식에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자 불쌍하다, 여자 참 진짜 고집 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리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읽고 나서 이게 왜 본론 이거밖에 안 되고 서론 이렇게 길어, 되게 특이하네 라고 해서 봤을 때는 작가가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두 인물을 대비해가지고 어떤 메시지 주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평론가 리뷰에서도 보면 요 리설련이 387페이지, 밑에 사이민 30페이지지만 그 행복한 삶의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고소만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많은 20년 동안의 삶보다 본론에서 주는 30페이지의 평탄한 삶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누굴 고소하고 복수하고 하느냐, 아니면 그 삶 속에서 내가 뭐 여유를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살아가느냐, 삶의 다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리뷰를 찾아서 너무 제가 받아가지고 같이 가져왔어요. 이거는 그냥 보면은 형식적인 면에서 플롯에서 인물을 비교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보지 않고 봤을 때는 놓치기 쉬운 건데, 구조를 비교해서 봤을 때, 형식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더라, 의미를 뽑을 수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소설을 읽을 때 계속 이제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공간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배경 문제에서 우선 많이 이제 회자되는, 반복해 사용되는 게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건, 그리고 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미묘하겠지만 여기서의 그 군부 정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 남녀 문화, 뭐 시어머니, 며느리와의 갈등, 뭐 그때 세시풍속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SF 판타지 이런 것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주는 의미, 그 구조 내에서의 나름의 스토리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게 어느 배경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캐치하시면 또 다른 의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제 의식에서 명확하게 꼽히지 않는 그런 작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랑 내가 느끼는 거를 이제 나눠서 보자라는 주의긴 한데 그 내에서 책 자체의 맛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의 주제, 공통된 주제 의식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제 의식과 상관없이 내가 느낀 것을 좀 분류해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제 의식이 참 좋아가지고 읽고 나는 이런 성장 이야기가 좋아서 읽고 누군가는 뻔하다고 하지만 이런 주제 속에서 그래 그래도 인간은 함께 살아야지 그래 내 자신이 소중해 그래 가족이 최고야 그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의 주제 의식을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시 리프레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해피엔딩이냐 뭐냐 이런 것들 자체가 작품 선택의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제 의식 자체도 고려해 보시면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작가 그러니까 그 작가의 나름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그 사건 사고와 그 사람의 사상이 작품의 주제의식에 스며들어서 같이 좋아하거나 같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가와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